자, 컬처클럽 신바 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봄이 오긴 하는데 이제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청년님이 오늘 좀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봄에 걸맞는 따뜻한 에세이를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에세이입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인데 네. 오늘은 황유미 작가의 스프 좋아하세요? 라는 책입니다. 황유미 작가는 1989년생 경남 창녕 출신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청년 담론 나오고 청년 작가가 막 소환되고 할 때 2020년대쯤 그때 많이 소환되었던 분이고요. 부산에서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앞에 소설집은 피구왕 서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표지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코트 하얀색 라인이 있고 핑크색 그 배구공이 딱 올라가 있는. 네. 그래서 이 표지가 예뻐가지고 한때 좀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좀 보기도 했고 그런 책인데 오늘은 황유미 작가가 쓴 스프 좋아하세요라는 좀 따뜻한 에세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 본래는 광고 업계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소설가시고 이번에 에세이를 냈는데 이 수프가 주제예요. 네, 저도 머릿속에 요즘 스프가 많아서 좀 찾다가 네. 이렇게 좀 보게 된 에세이고요. 네. 이 책은 그 스프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에세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천천히 풀어내는 책인데 스프가 매개체가 돼요. 본인이 스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다고 고백도 나오고, 네. 이렇게 스프라는 게 큰 자극 없이 뭐 몸이 조금 아프거나 혹은 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좀 쉼이 필요할 때 스프를 다들 많이 끓여 드시는데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많이 드러납니다. 네. 스프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원재료 맛이 막 드러나는 음식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스프가 아닐까 싶고 그러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목차도 재밌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니까 스프나 끓여야지라는 목차가 있고 대도시의 요리법 스프를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글도 있고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스프라는 걸 저자가 참 좋아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스프를 통해서도 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과 관계에 대한 처세 이런 관점들도 엿볼 수 있어서 내가 나중에 또 에세이를 쓰게 되면 나는 뭘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네.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네. 스프라고 하니까 좀 익숙한 듯 하지만 또 낯선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가 수프를 이야기의 축으로 삼은 이유도 궁금한데 어떤 이유가 네. 있습니까? 일단 저자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네. 특히나 거기 스프를 좋아하는데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도 뭐 작업을 하시고 논문을 쓰실 때 스프를 이만큼 끓여놓고 마감될 때까지 그것만 드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곰탕처럼? 네네네. 내가 뭔가 마감이 있다고 하면 황유미 작가도 스프를 많이 끓여놓고 아침 저녁을 계속 그것만 먹으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편하게 만들어 그렇긴 나가면서 하겠네. 네,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책에서 특히나 스프가 메인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출판사의 기획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이 책의 출판사는 카멜북스라는 곳인데 네. 카멜북스에서 좋아하세요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세요 시리즈는 빨간 날, 그러니까 즉 휴일이 되는 날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빨간 날을 테마로 해서 각자 작가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어나가는 연결되는 시리즈물이고요. 황유미 작가는 본인이 스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세요라는 시리즈에서 스프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스프 좋아하세요가 되었다라고 하고 쉬는 날 작가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이야기를 펼쳐내는 그 여유의 시간대 그는 스프를 끓이고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녀는 스프를 이야기를 하면서 스프는 기다림 그 자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기다림. 하긴 계속 저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계속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만들어지는 스프니까. 그래서 하나의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 앞에서 계속 국자를 저어줘야 되는데 빨간 날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그렇지. 네, 평일에 여유가 못하죠. 있을 때, 네. 네,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을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의미,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고 스프를 만들어서 먹는다면 그는 이미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고 또 오직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스프다라고 황유미 작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 스프라고 하고 있고, 스프를 매개로 작가는 나에게 기다리는 능력이 여전히 있을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네. 나에 대한 에세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스프 좋아하십니까? 뭐 네. 기다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청년님부터? 저는 스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야죠. 네, 스프 많이 좋아하고 네. 스프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많이 전하고 싶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년님에게 스프란? 스프란 저한테 스프란 네. 편안함. 저도 밤에 작업을 주로 하거든요. 오. 근데 밤에 스프를 이렇게 좀 데워서 먹으면 오. 허기도 달래고 좀 티는 안 나겠지만 살도 조금 빠졌고요. 오, 네, 진짜? 네, 그래서 스프는 저한테는 편안한, 속도 편하고 그렇구나. 일할 때도 편하고 네. 자주 먹습니다. 신바님은요? 스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집에서 종종 끓여 먹는데, 아, 진짜? 예. 근데 이제 토마토 베이스의 수프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넣어서 끓일 때도 있고 야채만 넣어서 끓일 때도 있는데, 이제 고기를 넣어서 끓이면 약간 육개장처럼 얼큰하게 끓이고, 오. 예, 야채만 넣어서 그러면 좀 가볍게 끓여서 먹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만들면서 젓는, 근데 되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젓게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되게 좋기는 해요. 와. 예. 전 생각해보니까 스프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이 기다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들어보면서 아, 기다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음식이 스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주신 책의 소제목 중에 이 대도시의 요리법이라는 표현이 재밌었는데, 그런데 이 스프가 대도시의 삶에 어울리는 음식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현대 사회는 바쁜데 오래 저으면서 오래 기다려야 이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네, 왜 저자가 이 문장을 한 목차에 넣었을까? 저도 목차를 쭉 보다가 궁금했는데, 참 갈수록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여유를 부리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자는 그래서 도시인의 음식이 스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스프를 돌려가면서 끓이는 그 시간이 기다림이고 참 좋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시간에도 너무 바빠서예요. 그걸 또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프라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이 도시인의 삶과 음식에 좀 걸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립과 독립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자는 소화불량을 겪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내 일상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도 스프를 만들어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워낙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네. 본인이 뭔가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 도시인의 바쁜 삶에 어울리는 스프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유를 찾기 힘든 도시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스프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이 대도시의 요리법이라는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뭐 인스턴트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공들인 음식을, 요리를 가끔씩 먹어줘야 삶을 지탱할 수 있겠죠. 그 저자가 이 요리에 대한 일가견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이 스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여러 종류의 스프에 본인만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단 저자가 단호박 스프를 좋아한다고 나와요. 단호박 스프에는 저항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항? 네, 저항. 그리고 치킨 누들 스프도 나오는데 여기는 일상을 다독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붉은색의 미네스트로네라는 스프가 있는데 이건 자유로운 일탈의 의미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누들 스프 같은 경우에는 서양 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뭐 칼로리도 있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일상을 다독이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미네스트로네는 이탈리아에서 먹는 여러 가지 막 넣어서 토마토 베이스의 스프인데, 마라탕처럼 자극적인 빨간 게 먹고 싶을 때 본인은 미네스트로네를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탈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정말 MSG가 팍팍 들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빨간색의 스프를 먹으면서 일탈을 한다라는 의미를 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는 스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기만의 의미가 들어가는, 또 자기만의 컨텐츠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러네.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넣고 싶은 재료를 넣어서 스프를 만들어 먹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저자는 결국 결론까지 가다 보면
나란 사람의 존엄성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야,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아놓은 정형화된 음식의 루트를 따라가지 않고 네.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내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이 도시 속에서 나란 사람의 존엄성, 나란 사람 배고픔을 그냥 단순하게 달래지 않는 그렇구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요리, 스프, 오랜 시간을 들였던 음식에 대한 취미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기다릴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스프를 통해서 내가 나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달랠 수 있고 나란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나란 사람에 대한 고민, 자아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나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을 좋은 요리를 할 때 해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요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라는 하나의 결론까지 다다르는 그 과정이 나란 사람의 의미를 좀 이렇게 붙돋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리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스프하면 라면 스프만 떠오르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텐데 공들여 끓여두고 바쁠 때 이 틈틈이 데워 먹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겠죠. 조리법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레시피들도 인터넷상에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요즘에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뭐 이렇게 과한 걸 먹거나 많이 먹으면 늘 속이 쓰린 편인데 그만큼 일상의 긴장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 네. 관성처럼 삶이 흘러가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프레임 단위로 보면 높은 긴장도 때문에 늘 나다움을 놓치고 내 일상의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작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먹는 게 반복적으로 먹는 그 시간이 내 일상의 일상성을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자가 요리를 택한 게 아닌가 싶고 뭔가 해치워 버리듯 식사를 먹는 분들이 워낙 많은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때 나를 위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일시정지하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나를 위한 시간, 먹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빠를수록 놓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 스프를 먹으면서 작가로서 자기의 삶도 천천히 챙기면서 가려는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함께 챙겨봅시다. 먹는 시간만큼은 그렇죠. 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책의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이 책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가 뭔가 강한 사회 사항을 제시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답을 좀 제시하지 않아서 좋았고 되게 보면서 웃었던 부분은 이 작가다 보니까 자기 삶을 비유를 하는데 이 전업 작가가 된다라는 것은 식당을 여는 일과 같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먹이기 위해서 스프를 만드는 사람처럼 요리를 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스프를 정시에 내놓는 일이 그 자영업자의 삶인데 네. 본인도 남들에게 글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글을 쓰고 싶을 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전업 작가가 된다라는 건 내가 글을 쓰고 싶지 않더라도 독자를 향해서 내줘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비유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스프 냄비가 아무리 퍼먹어도 우물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참 공판 재밌다. 같다, 약간. 재밌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자기의 어떤 창의력이 계속 메말라 간다라는 게 늘 두려움인데 창작자로서 그 스프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본인도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스프에 빗대어서 그 나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닌 각자가 자기만의 기다림을 챙겨 나가면서 서로의 연결이 일상적 연결도 좋게 연결되어 가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네. 끝으로 이 책에는 부제가 있는데 나를 먹여 살리는 정직한 기다림의 맛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행과 편법을 바라지 않고 올곧게 나만의 논의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태도가 저자한테는 하나의 스프로 상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정직한 기다림이라 얼마 전 도파민 중독에 관한 책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진득하고 진중한 기다림, 그렇게 얻어진 풍미가 참 소중한 시대입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간절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청년님이 추천으로 이 황유미 작가의 스프 좋아하세요 함께 만나봤고 이제 신바님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신바님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저도 청년님의 요청에 따라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라따뚜이입니다. 라따뚜이. 역시 요리를 전면에 내세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네. 라따뚜이도 요리의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라따뚜이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라따뚜이는 이제 프랑스의 가정식 요리고 네. 역사가 꽤나 오래된 요리입니다. 그래서 주키니, 돼지 호박이랑 토마토, 가지를 좀 예쁘게 쌓아서 좀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가지고 끓이는 스튜 혹은 조림 그런 요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요리에 고기가 원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토마토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감칠맛이나 그 상큼함, 그 야채 맛이 정말 잘 어울려서 혹시 이제 맛보실 기회가 있다 하시면 네. 한번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신바님은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는 라따뚜이? 네 프랑스 여행 갔었을 때 먹어봤는데 네. 어때요?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네. 이 야채들의 감칠맛이 있던 것도 되게 생생했고 그 토마토 소스의 그런 상큼한 맛? 입맛 다시는데. 네, 그렇게 너무 설명을 잘하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청년님은요? 아 저는 라따뚜이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식 스프는 먹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같은 베이스 요리법으로 유럽 지방마다 다 자기만의 재료를 가지고 스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하는 스프 방식을 먹어봤는데 이거는 못 먹어봐서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비슷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왜 저는 이런 걸 찾아 먹지 않았는지 참 이런 걸 보면 무지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보아서 네. 요리사가 되고픈 생지가 주인공이죠? 네, 맞습니다. 영화 라따뚜이가 이름이 음식이듯 약간 요리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어떤 꿈에 관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주인공은 레미라는 작은 생쥐가 나오고요. 그렇죠. 이제 그 생쥐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미각이 매우 뛰어났고 요리에 대한 열망과 어떤 천재적인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지만 생쥐였기 때문에 사실 인정받기 힘든 존재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의 재능을 우연히 이제 사람이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리사 견습생 링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또 우수한 요리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너무 없어서 매번 좌절하는 역할로 나오는데요. 네. 이제 영화 처음에는 레미가 시골에 살면서 이제 자신의 생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모습이 막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쥐라고 하면은 막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하는데 레미는 고고하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 거기서 좋은 음식만 골라 먹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TV에서 아니 이렇게 요리사가 나오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요리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생쥐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꿈을 꾸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는 생쥐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네. 영화 보면 레미와 링귀니의 케미가 참 좋은데 네. 우연히 레스토랑 안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앞서 청년님이 이 대도시의 요리로 언급해주신 수프가 둘 사이를 이어주는 이 고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레미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가족과 살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무리들이 막 뒤섞이면서 막 도망가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요리사 구스토가 운영했던 파리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링귀니를 만나게 됩니다. 엄청 실수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그럼 있구나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링귀니가 끓인 스프에서 엄청 역한 냄새가 나는 걸 보고 맛을 보고서는 아 이건 좀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레미가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특출난 레미의 미각 덕분에 링귀니는 엉망으로 스프를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둘은 같이 살기로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요리를 해나가기로 이제 서로 이제 맺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레미가 처음 한 거는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링귀니의 요리사 모자 안에서 링귀니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요리를 하는 걸 서로 연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둘 사이의 우정도 좀 깊어지기는 하고 또 레미 스스로도 그토록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뭔가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걸 좀 벗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런 요리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니까 레미도 되게 좋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늘 그렇듯 행복만 있으면 이제 위기도 다가오지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레미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나타나서 사실 인간과 쥐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못하다. 얼마나 위험한 세계인지 아냐 하면서 저 아들을 데리고 인간이 쥐덫, 뭐 쥐를 잡는 총 이런 거 있는 데도 데려가면서 너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우리 세계로 와서 좀 안전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레미도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거절하고 나는 링기니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살겠다라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꿈을 향해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후 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링기니와 레니 간의 우정의 균열도 생기게 되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실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 속이 편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링귀니 옆에서 있겠다라고 레미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링귀니도 레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모자 속에서 요리한 거는 레미인데 링귀니가 인터뷰할 때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의 요리의 영감은 레미가 아니라 여자친구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레미도 당연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지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대판 뒤집어 놓는 상황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만 보고 링귀니도 또 화가 나서 다시는 너와 생지와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링귀니의 레스토랑이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이제 아주 유명한 요리 평론가가 와서 너의 요리를 다시 심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그 레미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이미 둘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또 링귀니가 잘못한 바람에 레미의 관계가 이제 존재가 그냥 레스토랑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대부분의 레스토랑 요리사들은 아 나는 생쥐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혼자 남겨진 링귀니가 평론가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쉽지 않은 거는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렇죠. 절망만 하고 있었는데 또 레미가 그걸 보고서 또 이렇게 할 순 없다 해서 링귀니에게 손을 내밀고 둘은 다시 극복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미가 준비했던 요리가 라따뚜이예요. 근데 이 라따뚜이가 사실 프랑식 가정식 요리이다 보니까 레스토랑에서는 흔히 이렇게 내오는 요리가 아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거든요. 네. 엄청 유명한 요리 평론가가 오는데 이런 가정식 요리로 되겠냐. 근데 레미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서 이제 내놓는데 이제 평론가가 그 요리를 먹고 눈물을 흘리며 평론하려고 했던 노트까지 떨어뜨리면서 맞아요. 이것은 나의 엄마의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쥐들이 결국에 음식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라고 생각해서 쥐들이 음식을 하는 음식점은 개업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망하고 새롭게 이제 요리 레스토랑을 열고 그리고 둘의 우정도 회복하고 평론가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 레스토랑에 와서 음식을 먹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기는 합니다. 역시 디즈니 애니메이션답게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군요. 자, 꿈과 재능, 한계와 도전, 그리고 우정. 이 학기 초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을 애니메이션 같아요. 네, 생지가 사실 요리사의 꿈을 꿨을 때 가족, 친구, 그 가까운 어떤 사람들도 다 말렸어요. 너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태생적으로 쥐고 그리고 인간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거라서 너는 그게 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 레미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시도를 해서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되든 안 되든 해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단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고 네. 또한 그게 결과가 어떻더라도 일단 경험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레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신한테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말렸을 때 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이제 아빠가 이제 쥐덫 보여주고 하니까 이야기에 신경이 쓰이고 갈등도 일어났지만 네. 그래도 자기가 믿은 대로 자신을 믿는 대로 그런 경험을 해보았고 그리고 그 과중에 잘못도 있었고 잘못이 아닌 것도 있었고 물론 마음이 다친 것도 있었고 마음이 회복된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서로의 진심도 확인하고 내 스스로 어떤 것이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내가 어떤 걸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과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시선 때문에 그리고 혹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서 이 영화를 좀 새 학기에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네.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미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미지 속에 둘러싸인 나가 과연 어떤 게 나인지에 대해서도 헷갈릴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과연 진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라따뚜이도 재료 구하기나 이 조리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요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영화 보시면서 요리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 진득하게 수프를 한솥 끓여 보시는 것도 좋겠고 주말에 뭐 하지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한 큐에 해결해 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황유미 작가의 수프 좋아하세요 그리고 브래드 버드 감독의 2007년작 라따뚜이까지 두 개의 작품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신바 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